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맛. 자,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은 먹방 아직 하기 전에 조금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먹방 할까 생각 중인데 제가 제 유튜브 영상 보셔도 항상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 많이 안 좋게 본다. 그리고 특히나 그 범죄들 중에서 10대 범죄에 대해서 많이 안 좋게 보는데,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먹방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상한 말 하지 마라. 응? 자, 여러분들 10대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라고 하면 안 되겠고,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10대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10대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응? 이야기들이 없으시네, 다들? 대부분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말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제 의견인데, 이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우리나라는 현재니까 지금 좀 이렇게 시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안 당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의 일인데 내가 당한 게 아니라, 내 지인이 당한 게 아니라, 내 형제가 당한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당한 게 아니라, 내 일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 나랑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당한 거니까 나랑 뭔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여태까지 일어난 이 10대 범죄들 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아이도 10대 범죄에 대해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을, 우리나라 현재 이 미성년자 법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아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소년법에 보면은 만 10세 미만 처분을 받지 않고,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보호관찰소, 소년원 이런 데 가죠. 그쵸? 그리고 14세에서 18세 미만은 감형이 가능하지만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15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난 이게 소리가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세에서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러서,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뺨을 치거나 폭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10세에서 14세 미만은, 그 나이에 해당되는 애는 교도소를 가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받거나 보호관찰소를 가거나 소년원을 간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14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최대 15년형의 감형이 가능한 15년. 그러면은 18세에서 15년형을 받으면은 몇 살이야? 그거 알아서들 계산하시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나중에 이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소년원이나 이런 데 갔다 와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는 전과가 남지 않으니까 범죄가 없었다는 식으로 세탁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현재 청소년 소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여러분들 다른 나라 소년법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 소년법. 다른 나라 소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저기 밑에 보는 저기 보이는 이라크라는 나라가 너무나 좋네. 응? 다른 나라는 소년법이 없어. 이란하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는 소년법이 없어. 그냥 나이 어린 새끼가 뭐 범죄를 저질렀다.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너무 좋은 나라 같아. 여기 이란하고 이라크 나라. 법만은. 거기에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법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소년법이 없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인도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7세 미만만 소년법에 해당이 되고 다른 나라 뭐 인도네시아, 케냐 등 8세 미만 또 호주, 뉴질랜드는 10세 미만 12세 미만은 캐나다, 네덜란드 등 우리나라는 이게 한국은 소년법이 14세 미만부터 적용이 되죠. 그쵸? 14세 미만까지. 그러니까 14살 밑에 있는 애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소년법이 적용이 된다. 이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청소년 잔혹범죄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한다. 2009년 9살 이웃소년 살해한 15살 소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미시 건주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 유리창에 던져 30대 가정이 숨지고 15살에서 17살까지 성인과 똑같은 2급살인죄를 적용해 보석금 신청 기각. 제가 조금 많이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나 여러분들 약한 것 같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뭐 사건 사고나 이런 거 터지면은 항상 우리나라 자체에서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힘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 힘 빌려서 그걸로 사건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힘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뭐 이런 소년법이나 다른 나라 뭐 정책이나 이런 걸 조금 보고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를 못해. 항상 보면 똑같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도 사람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우주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따라가지를 못하고 항상 뒤처져 있지? 하여튼 자, 우리랑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1997년도 사카키바라 사건을 계기로 개정해서 2000년도 형사처벌을 연령을 16세부터 그러니까 16살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본의 법이 있는데 2000년도 때 14세로 바꿨습니다. 법을. 그리고 2007년은 소년원 송치 대상 연령을 14세 때부터 12세로 연령을 줄인 거야. 그러니까 더 어린 애들이 사건을 벌이면은 원래 2007년도 때 14세 때
14세 미만 때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소년원에 보냈는데 이제 그 너무 나이가 그게 그렇다. 그래서 12살로 바꾼 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실제 처벌 사례 보시면은 2010년도 미야기현 3명살인 18세 사형, 2014년도 여성을 살해한 17세 18세 무기징역. 근데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죠. 사형 제도가 없지. 사형 제도가 없어.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야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시면은 방금 전에 나왔던 이제 사카키바라라는 사건인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쵸?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느 중학교 정문 앞에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었고 비닐봉지, 그러니까 검정색깔 비닐봉지 봉다리 안에 쌓여있던 시신의 머리하고 입 안에, 사람 입 안에, 훼손된 시신 입 안에 게임이 시작되었다. 나는 살인이 너무 즐거워. 나를 한번 잡아보라고 신문사 등에 자신을 사카키바라라고 칭하며 편지를 보냈대요. 아니 도라이 새끼지. 미친 새끼 아니야? 도라이 새끼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 전에 범의 행각을 보면은 이 사카키바라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카키바라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의 일본 그 살인마 새끼 이름은 가명. 우리 인터넷상으로 따지면은 닉네임 같은 거예요. 닉네임 같은 거. 이제 이전에 범의 행각을 보면은 초등학생 2명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고 초등학생 4학년짜리를 1명을 해머로 내려쳐서 일주일 후에 사망이 되었고 초등학교 3학년을 칼로 찔러 위를 간통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당시 이 사카키바라라는 새끼, 그러니까 자기가 사카키바라라고 하는 그 미친 새끼가 그 새끼가 14살 때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범죄를. 여러분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게 이 새끼가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 이 새끼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 범인 새끼 생긴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얼굴? 이 사카키바라라고 하는 새끼의 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범인이 잡혔죠. 이제 결론은 잡혔죠. 그래서 그 일본 정부가 범인에게 내려진 처벌이 어떻게 되냐? 당시 범인의 나이는 14살이고 일본의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16살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를 잡아도 형사 처벌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새끼 형사 처벌이 안 되니까 소년법이나 뭐니 이거 적용돼가지고 이제 이 새끼는 깜빵을 안 갔어요. 깜빵을 안 가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 새끼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소년원을 간 거야. 일본도 이제 소년원이 있으니까 소년원을 간 거야. 이 새끼가 소년원에 가가지고 소년원도 이제 의료소년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과 치료만 받고 8년 만에 풀려나서 2005년도에 풀려나서 2015년도 6월 자신의 범행 수기를 책으로 쓰고 아마존에서 1위인 1억 이상의 인세를 받은 거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게 뭔 말이냐면은 어린 나이 때 사람을 막 죽이고 나서 이 새끼가 깜빵에 간 게 아니에요. 소년원에 가서 치료소에서 치료만 받고 나온 거예요. 8년 동안 치료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소년원에 있다 나온 거니까 이제 이 새끼가 풀려난 거 아니야. 그치? 풀려나서 이 새끼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책을 낸 거야. 나이 먹고 나서 책을 낸 거야. 자기가 했던 그 범죄에 대한 걸 책을 낸 거야. 책을 내가지고 이 책을 낸 후에 이제 이 새끼가
지금은 신분 세탁하고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죠. 예. 쓰레기 같은 새끼. 지금은 나이가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얼굴이.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어렸을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일본에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근 사건들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엄청난 사건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자꾸 헥헥거리냐느라. 우리나라도 최근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근 10대 폭행 사건, 아산 여중생 집단 폭행, 모텔에서 성매매를 강요하자 거부를 했는데 집단으로 폭행을 했고,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20대 2명이 10대 2명이서 피해자 여고생을 20시간 동안 감금을 6시간 동안 하고 폭행과 성매매를 지시하고, 강릉 여학생 집단 폭행 자취방에서 해수욕장 등에서 감금 및 폭행을 하고,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공장에서, 이거 여러분들 유명한 사건이죠. 공장에서 여중생 4명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SNS에 자기네들이 폭행한 거를 뿌렸죠.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인천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동급생 4명이 옥상에서 집단 폭행과 피해자가 추락사를 당했다고, 예, 자기네들이 거짓말하는 사건. 자, 이 사건들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예, 이 사건들을 조금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강아지 좀 잠깐만 내놓자. 너무 시끄럽다. 지금 자꾸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뭐 먹방을 언제 하나요? 갑자기 뭐 이 컨텐츠는 왜 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갈게요. 저는 아프리카 TV 방송, 혹시 제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 아프리카 TV 방송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계시면 제 마음과 제 심정 이해 가실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좀 막 사는 것 같아도 저는 항상 이 뉴스하고 매스컴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기사 같은 거. 근데 이제 항상 이 사건 사고 같은 거 보면은 10대 범죄들 항상 많이 일어나는 거 꾸준히 보고 항상 안 좋게 생각합니다. 변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다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한 번씩 다들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쵸? 발단은 가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어났죠. 그쵸? 일어났고, 1차 폭행은 노래방에서 마이크와 주먹으로 때리고, 이 당시도 전치 2주의 상해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마이크와 주먹으로 때렸는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거야. 그래서 얼굴이 피투성이 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신고가 흐지부지 됐죠. 그리고 2차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죠. 1차 폭행의 신고에 대한 보복성,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이제 맞았으니까 신고를 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이걸 흐지부지 넘겨버렸지. 그래서 이걸 신고를 한 걸 이제 가해자 새끼들이 안 거니까 2차로 폭행을 또 합니다. 또. 그래서 1차 폭행의 신고에 대한 보복성으로 피해자의 친구를 이용해서 영화를 보러 가자, 친구야. 그래서 보러 가는 척 하면서 공장으로 끌고 가서 집단으로 구타를 하고, 철골, 자재, 벽돌, 의자, 쇠파이프 등으로 구타를 하며 담뱃불로 칼까지 사용을 하고 피해자는 기절을 하죠. 어서오세요. 혈압 올라. 자, 여기 보시면은 폭행 현장 녹취록 내용을 보시면은 피냄새가 좋다, 더 때리자, 더럽게 왜 피를 튀기냐, 남자를 불러줄 테니까 성관계를 하면은 풀어주겠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기억을 더 못하게 더 때리자, 어차피 살인미수 같은데 더 때리자.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이 가해자들의 말이 되게 웃기죠. 어차피 살인미수 같은데 더 때리자.
살인 미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은 정도에서 끝난 게 살인 미수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도 살인 미수다 뭐다 이런 걸 다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거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법이 나약해 있는지도 청소년들도 알고 있다는 거야 현재는.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 자, 그래서 부산 여중생을 피해자를 이제 폭행한 그 가해자들이 피의자들이 이제 내려진 처벌은 검찰 측은 이렇습니다. 주범 정양과 김양에게 장기 5년과 장기 4년의 구형, 그리고 공범인 윤양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이제 나왔냐?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냐?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처분이 되고, 이유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14살에서 15살, 매우 어리며 소년법에서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가 있어 이렇게 결정을 함.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예? 이해가 이게 되십니까? 나는 이 재판장한테, 이 판결을 내린 재판장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당신의 딸이 이렇게 폭행을 당해도 이딴 식으로 재판할 수 있냐고. 응? 당신의 딸이 아니고 이러니까 이게 피해자의 부모님의 마음과 피해자 당사자의 마음을 모르니까 저딴 식으로 재판을 하는 거지. 소년법에서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와, 아니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을 왜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지? 회생이 안 될 새끼들을 회생을 시키려고 하네. 자,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 부산에서 여중생 집단 사건, 폭행 사건의 영상이거든요. CCTV 찍힌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의자로 이렇게 내려 찍는 것도 보이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좀 이걸 확대를 더 해드릴게요. 확대한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청소년 집단 폭행 가해자들의 이야기인데 그 가해자의 이야기인데 보면은 제가 구인이 됐으면 지금 연락하고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달라고 해줘요. 쓰레기. 아니 왜 요즘 이렇게 나이 어린 새끼들은 이렇게 부모님 욕이 막 입에 이렇게 붙었지? 뭐만 하면 니 애미 니 애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가해자가 신었던 신발입니다. 피해자가 신었던 신발이 아니라 가해자가 신었던 신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발 같은 거 많이 다들 신고 다니시니까 신발 같은 거 보시면은 신발이 지금 피로 물들었어요. 그쵸? 피로 물들었어요. 피로 물들었다는 거는 계속 발로 이게 공격을 했다는 거거든. 피로 물들 정도로. 이 사진만 봐도 그때 이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리고 폭행이 끝난 후에 그 때린 애를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찍는 사진 인증샷을 찍는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그때 당시에 피해자분의 얼굴이고 피해자분의 상처인데 이거는 뭐 다들 많이 아시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예? 얼마나 어린 나이에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물론 부산 폭행 그 사건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이건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지금 보시면은 인천 집단 폭행 아파트 옥상 추락사 이거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러시아 국적의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입니다. 가해자는 14살부터 16살까지 남녀가 학생이고 사건의 발달은 어떻게 되었냐.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 욕설과 나는 너희랑 노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발언에 1차 폭행을 하고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뺐고 2차 폭행에서는 다음날 내가 너한테 전자담배 뺏은 걸 돌려줄게라고 하면서 유인을 한 다음에 폭행을 피해 옥상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옥상에서 폭행하고 피해자를 추락사시켰죠. 근데 여기서 추락사를 시킨 후에 얘네 4명이 스스로 자살한 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얘 스스로 혼자 목숨 끊은 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쵸? 사람 새끼들입니까? 이 나이 어린 새끼들이? 근데 이 범죄자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있죠? 이 세 번째 패딩 입고 있는 애 세 번째에 있는 애 이 세 번째에 있는 패딩 입고 있는 애가 얼마나 웃기느냐면은 얘가 이 피해자 추락사 당한 이 피해자의 패딩 피해자를 빼서 입은 거예요. 옷을 지금 보시면은 저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잖아. 엄마가 외국분이거든. 한국말이 서툰 분이야. 그래서 이제 저렇게 우리 아들을 죽인 놈이다. 저 패딩도 우리의 아들 거라고 이렇게 해서 알려진 거잖아. 어머니의 댓글로 인해서. 근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저렇게 폭행을 하고 저런 범죄자 새끼들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도 의식도 없이 저걸 입고 나올 수가 있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마타리쿠님께서 먹방이나 하자라고 하시는데 먹방은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집중 좀 해주세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 말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 마타리쿠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까요? 뭐 하는 건지는 계속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냥 집중해서 봐주세요. 아니 나는 막 올라오는 스트레스를 그냥 참자.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들 싫어. 나는 진짜 저런 이기적인 사람들 생각 없이 사네 진짜.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이런 거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따지는 사람들. 당신이 나중에 결혼하고도 당신의 아들이나 딸이 당할 수도 있어요. 에? 제발 좀 관심 좀 갖고 삽시다. 에? 관심 좀. 강릉 무면허 여고생 사건 경위. 자, 20대 가장의 억울한 죽음, 엄마의 경차, 비스토를 훔쳐탄 4명의 고등학생들이 항색 신호 비보호 좌회전 직진 우선 차도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무시한 채 좌회전으로 치였고 무면허로 운전을 해서 좌회전 깜빡이를 했다가 거짓말을 해다가 들통이 났고 오토바이가 가속했다가 감정 결과가 50km에서 60km로 밝혀졌고,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제가 생각을 듭니다. 예? 이것도.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이제 말이 많았던 게 뭐냐면은 되게 안타까운 건데, 왜 안타까운 거냐면은 생후 6개월의 아이를 놔두고 그러니까 생후 6개월의 아이를 아내와 두고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그러니까 이 가장이 죽은 거야. 지금 이 여고생들의 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이 한 가장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 한 가장이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갑시다, 여러분. 해당 이제 사건 당시에 그 여고생들이 자동차를 타서 그 오토바이랑 박았을 때 그 피해자분의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이 된 상태고, 그리고 자동차도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은 그 무면허 여고생들의 그 지인인데 그 지인에 대해서 말을 해드릴게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너무 와전되는 것이 답답하여 친구들을 대신해 제가 말을 전합니다. 우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인 것은 인지하여 너무 죄스럽고 명목이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로서 무면허 운전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 중입니다. 제가 들은 바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좌회전을 하여 들어가려 깜빡이를 켜고 직진차가 우선이라고 먼저 보내고 오토바이는 저 멀리서 오길래 안심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가속을 하면서 자동차에 조수석을 들이박았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고 최대한 응급처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갈 상황에 피해자가 위급하다는 생각에 뻔뻔스럽게 병실에 누워있을 수 없다고 죄책감이 가득한 마음에 병원조차 가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개 씹소리라고 있네, 씨발 새끼들. 이제 지들
그 4명이 무면허를 했던 그 여고생의 4명이 지들끼리 이제 카톡을 한 대화 내용인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요약을 여기서 해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우리 얼굴 보고 때리러 오냐? 씨발 다 뒤져버려. 장례식장 가서 뭐하냐? 얼굴 팔리고 처맞으려고. 우리가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잘못한 거 없잖아. 잘못한 거 하나 아니야. 잘못한 것도 아니야. 알지? 다들 기죽지 말고 다들 기죽지 말자. 차주의 딸,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차를 훔쳐온 그 미친년이 어머님이 제일 힘드실 거야. 죽은 사람한테 사과하러 가자고? 나는 안 갈래. 내가 씨발 칼로 죽인 것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면서 무면허 잘못인 건 아는데 오토바이가 운전을 존나 잘못한 거라고.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 말고도 10대 범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 무면허 운전 또 다른 거 보시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예? 10대 무면허 운전 이거 보세요. 자동차 이렇게 찌그러지고. 예? 10대 범죄 이게 좀 많이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질 생각을 안 해. 저런 씨발놈이 저거. 와. 내가 잘못 봤어?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나라에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 나라에서 아니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들 범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게 2014년도부터 2013년도부터 2018년도 6월까지 성폭력 건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강도, 살인, 방화. 성폭력, 강도, 방화, 살인. 이해할 수 없어. 소년법에 대한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청소년이기 때문에 형이 감경될 것임을 알고 악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기가 청소년이야. 내가 청소년이냐? 내가 청소년이니까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범죄를 안 받네. 그래서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죽여도 되는 거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도 변하지 않고 있고.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년법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공론화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나는 이분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소년법이 왜 쉽게 폐지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지금 피의자들이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될 텐데 소년법으로 인해서 가해자 새끼들이 자기가 이 법으로도 그러니까 법으로도 그게 법으로도 심판이 안 될 그 범죄자 같은 새끼들이 소년법으로 더 약하게 받는 거 아니야, 법을. 근데 왜 이게 폐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걸로 씨바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응? 자기가 만약 이 사람 이름 누굽니까? 류여애씨. 이분이 자기 딸이 그런 사건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에?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겠지. 응?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요 자기가 당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사람들 저렇게 쉽게 말해요. 다 대부분 사람이 원래 그래. 되게 원래 그래요. 미성년자라고 해도 이렇게 집단 폭행, 흉기 폭행 등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거란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라니까.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일련의 사건들처럼 피해자 또한 청소년이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맞는 말이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소년법 개정일 텐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그럼 몇 살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또는 일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뭐 어떨지는 모릅니다. 에?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떨지는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 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여러분들 뭐 동생이 있는 분들이나 뭐 형제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해서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피해자가 됐을 때 그 피의자 가해자들은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를 당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처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나라인 게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이상은 뭐 범죄라는 게 나이 불문하고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 10대 범죄 자기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의 심판이 약한 걸 알고 그걸 악용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10대 범죄들이 많은데 꼭 개정돼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